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 18강되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4-4절에 있는 외국어 문장 판별하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등장 횟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론이죠. 그걸 기반으로 언어를 판별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예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책과 함께 제공되는 예제에서 챕터 4에 있는 요 랭 파일들을 들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그냥 글자들이 써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적당한 글들을 긁어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SVC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계학습 대상을 만들고 fish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데이터와 답을 잔뜩 집어넣으면 프레딕트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결과가 진짜인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어큐레이시 스코어 등을 사용해서 정답률을 구해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절에서는 약간 부가적인 것들을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fin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넣을 것인가도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지 확인을 할 때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계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fin 메서드에 매개 변수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여기 fin 메서드의 두 번째 매개 변수 레이블에는 숫자만 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문자일도 올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걸로 기억을 해서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fin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알파벳의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배열에 올 수 있는 값은 0과 1.0 사이의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낼게 될 것이고요. A부터 Z까지 26글자의 배열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이 돼가지고 알파벳의 출현 빈도들이 0.1%다, 0.02%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현 빈도 때 레이블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다라 그러면 en이라든지라는 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요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정답률을 구하는 간단한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보게 되면 약간 코드가 어려워요. 여기에 요 확률로 나타내는 요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약간 길기 때문인데요.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import glob os.pass 그리고 regular expression json을 들고 오게 되는데요. 이 줄을 추가를 해서 모듈들을 추가로 들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lob이라는 녀석을 활용을 해서 glob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책과 다른 폴더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 폴더에 곧바로 트레인 폴더에 접속을 해서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파일즈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는데요. 한번 이 녀석을 출력을 해서 무엇 하는 녀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내부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가져오는 거라고 glob.glob의 기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다가 .txt를 붙이게 되면 저 폴더 내에 다른 파일이 있어도 텍스트 파일만 들고 오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파일들이 추출이 됐으므로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파일 네임이란 이름으로 파일즈에서 반복을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 네임을 os.pass의 베이스 네임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베이스 네임을 추출하게 됩니다. 일단 이 녀석을 베이스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이 뭐하는 녀석인지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실행하는 이유는 사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라면 파이썬을 대부분 그냥 발톱으로도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파이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을 잘 아시는 분들도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베이스 네임, 파일의 경로를 제외한 이름만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파일 네임도 함께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요. 파일 네임은 사실 경로까지 포함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경로가 이렇게
베이스 네임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베이스 네임을 기반으로 아까 en1.txt 이러한 형태로 돼 있었죠. 요 뒤에 있는 걸 떼고 앞에 있는 en이라는 것 등으로 레이블로 활용할 수 있게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요때 정규 표현식을 활용을 했는데요. 정규 표현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냥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짝대기로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0번째를 택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프린트로 베이스 네임과 랭 속성을 함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클리어 한번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여기에서 en이나 프랑스나 id라든지 tl이라든지만 추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파일 네임을 기준으로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파일에 내부에 있는 값들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with 구문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with 구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해도 긴 내용은 아닌데 이게 파이썬 내용이 아니라 기계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리드 모드로 UTF-8로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뒤쪽에 file.close를 적어서 파일을 닫는 행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with 구문을 쓰시게 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부에서 텍스트로 파일에 read를 실행을 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텍스트라는 변수에 가져옵니다. 이어서 대소문자가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으면 그걸 ASCII 코드로 변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로어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내부에 있는 것을 소문자로만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조금씩 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면 여기는 레이블 구하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텍스트 추출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롤을 약간 내려서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알파벳 출현 빈도 구하기가 되겠는데요. 알파벳 출현 빈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있는 녀석들을 반복을 해서 하나하나 녀석을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이 녀석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출력이 될 테니까 요거 끝나고 강제로 예외를 실행을 해서 그냥 중지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들이 쭉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THIS라든지 하는 녀석들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는 게 요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때 사용할 함수가 ord라는 함수인데요. 요 녀석의 매개 변수에다가 캐릭터를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요 캐릭터를 문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변경되는 숫자를 활용을 해서 요 값을 배열에 넣어서 숫자를 세도록 할 텐데요. 일단 a라는 녀석을 변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a라는 이름으로 ord a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코드 z라는 이름으로 ord z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부에 있는 캐릭터가 저 숫자 범위 내부에 있을 때 코드 current라는 이름을 짓도록 하겠고 if 코드 a와 코드 current 사이에 코드 z가 있을 때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셀 거냐 하면 count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책에서는 리스트 내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04 and in range 0에서 26까지로 입력을 했는데요. 파이썬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26개의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정말 자주 사용되는 코드고 이 26개의 배열을 치는 것보다 저게 더 쉽기 때문에 다음 강의부터는 리스트 내포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왜 내가 28까지 갔지? 어쨌거나 이래서 26개에 해당하는 0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코드 커렌트에다가 코드 A를 빼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97이 소문자 A였죠? 소문자 A일 때 소문자 A에서 소문자 A를 빼주시게 되면 97 빼기 97이 돼서 0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98에서 A를 빼주시게 되면 97을 빼면
1이 나오고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해서 이 배열의 인덱스 각각을 A, B, C, D, E, F, G부터 Z까지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라는 리스트에 플러스는 1을 해서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로 랭과 함께 저 count라는 리스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익시스로 나오고 클리어하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일은 영어라는 파일이고 A가 349개, B가 59개, C가 210개라는 식으로 쭉쭉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벡터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ormalize라는 정규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unt라는 리스트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um을 사용해서 count를 더해서 total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 눈이 안 좋은 편이라 가지고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놓고 쓰는 편이고, 강의 보시는 분들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자를 크게 해놓는데 코드가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 작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카운트를 다시 맵으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맵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함수를 넣게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리스트를 넣게 됩니다. 체계에서는 이때 람다를 사용을 했는데요. 람다 구문은 굉장히 쉬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람다 n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냥 def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 하나인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이 내부에 return 뒤에 있는 값을 a라면 아니 그냥 10이라고 한다면 요 뒤에다가 10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요 함수와 같은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n 나누기 토탈을 해서 그 확률을 구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함수를 넣었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위쪽에서 구했던 count 리스트를 넣어서 count를 정규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게 반복 한 번이죠. 반복 가장 위쪽에다가 그 데이터즈라는 이름으로 트레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트레인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두 녀석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에다가는 어펜드로 방금 구한 카운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트레인 레이블에는 위에서 구했던 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면 트레인과 관련된 녀석이 나오게 되죠. 이 녀석을 그냥 복사를 한번 뿅 해가지고 요번에는 테스트 데이터라는 이름과 테스트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테스트 폴더에 있는 녀석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에서는 이걸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코드가 훨씬 깔끔한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모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시키기라고 주석을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svm.svc를 사용을 해서 학습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clf라는 이름의 변수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lf.bit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train 데이터, 두 번째 매개 변수에 train label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predict를 clf.predict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주신 다음에 matrix.accuracy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 레이블과 프레딕트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나오게 되겠고 프린트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스코어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에서는 matrix.classification report라는 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녀석은 구분 레포트를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편리하게 좀 폼나게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레포트도 만들어서 프린트로 리포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클리어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프렉트라고 잘못 오타를 냈는데
딕트라고 써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쭌쭌 해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잠시 있다가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률 0.875%로, 그러니까 875%가 아니죠. 87%로 정답률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아래쪽에 있는 리포트도 폼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